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JPA N+1 문제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JPA에서 엔티티 로딩 전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JPA에서 엔티티 로딩 전략에는 총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한 번 조회할 때 연관된 엔티티를 한 번에 가져오는 이걸 로딩, 즉시 로딩과 한 번 조회할 때 해당 메인 엔티티만 우선 가져오고 연관된 엔티티가 사용될 때 가져오는 레이지 로딩, 지연 로딩입니다. 우선은 이걸 로딩부터 알아볼게요. 이걸 로딩은 매니 투원, 원 투원의 기본 전략이에요.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우선 JPQL이나 리포지토리가 자동 생성해준 HQL 구문을 AST, 즉 구문 트리 형태로 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각 노드마다 조인 정보를 수집해서 최종 SQL문으로 변환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SQL문은 조인이 된 형태로 나오게 돼요. 조인이 포함된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로딩을 사용하면요. 엔티티를 조회할 때 연관된 엔티티를 한꺼번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온 객체를 session.persistent-context.entity by key 맵에 저장을 하게 돼요. 동일한 키를 재조회할 시에 DB를 접근하지 않고 캐시를 반환합니다. 이걸 로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걸 로딩은 사용하지 않는 연관 테이블까지 모두 로딩하기 때문에 쿼리 복잡도랑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는 대규모 시스템일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레이지 로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레이지 로딩은 뭘까요? 레이지 로딩은 아까 말했듯이 필요할 때 조회하는 전략이에요. 원투매니, 매니투매니의 기본 전략이고요. 동작 원리는 초기 조회 시 메인 엔티티만 셀렉트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연관된 엔티티는 실제 객체가 아닌 프록시 객체가 할당이 됩니다. 실제로 디버깅을 해보면요. 이렇게 프록시 객체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연관된 엔티티를 실제로 사용할 때 실제 엔티티를 조회해요. 근데 레이지 로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영속성 컨텍스트가 살아 있어야지 레이지 로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런 연관 관계의 엔티티가 있다고 해봅시다. 올더를 조회하면요. 레이지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 프록시 객체가 멤버 필드 대신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런 older.getMember.getName 메소드를 만나게 되면요. 이때 실제 DB에서 멤버 정보를 로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딩하는 걸 누가 하냐? 바로 엔티티 매니저. 엔티티 매니저가 담당을 해요. 프록시는 내부적으로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접근을 해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DB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요. 따라서 영속성 컨텍스트가 닫히면 프록시가 DB 조회를 시도해도 엔티티 매니저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DB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로딩 전략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JPA N+1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그 N+1 문제보다는 1 플러스 N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의 쿼리로 N개의 엔티티를 조회한 후에 각 엔티티의 연관관계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추가로 의도하지 않은 n번의 쿼리가 실행되는 문제. 이게 바로 JPA N+1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쿼리와 n번의 의도하지 않은 추가 쿼리이므로 1 플러스 n 문제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N+1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어두고 방치해 놓은 투두리스트 프로젝트예요. 간단하게 엔티티 2개로 멤버와 투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멤버가 1이고 투두가 n인 관계이고요. 양방향 관계를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로딩 전략은 레이지 로딩 전략을 사용했어요. 근데 테스트할 때는 레이지랑 이걸 모두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볼게요. 총 4가지 상황을 테스트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지연 로딩, 레이지 로딩에서 연관된 엔티티를 조회하지 않는 상황. 두 번째로 지연 로딩에서 연관된 엔티티를 조회하는 상황. 세 번째로 즉시 로딩에서 연관된 엔티티를 조회하지 않는 상황. 네 번째로 즉시 로딩에서 연관된 엔티티를 조회하는 상황. 총 4가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현재 DB 상태는 멤버 2명이 각각 3개의 투두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API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총 2개의 API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비스 단에서 보면은 멤버를 리스트로 받아서 가져오고요. 컨버터 단에서 이렇게 멤버의 정보와 함께 멤버에 연관되어 있는 투두를 가져와서 그 투두의 개수를, 사이즈를 반환하는 메소드 하나랑 투두의 사이즈를 반환하지 않고 그냥 멤버의 정보만 가져오는 메소드 하나하나 해서 총 2개의 API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투두의 사이즈를 가져오는 거면은 연관된 엔티티의 정보를 가져오는 API고요. 투두의 사이즈를 가져오지 않으면 연관된 엔티티를 가져오지 않는 API가 되겠죠. 패치 타입은 레이지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에 스웨거를 통해서 API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먼저 하기로 했던 게 레이지 전략에서 연관된 엔티티를 가져오지 않는 API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그 해당 API를 테스트를 해보면요. 실행을 누르고 로그를 확인해 보면요. 연관된 엔티티를 가져오지 않으면 레이지 로딩에서는 셀렉트문 하나만 발생하게 됩니다. 네, n+1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연관된 엔티티를 가져오는 API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를 실행시키고 로그를 확인해 보면요. 아까와는 다르게 연관된 엔티티를 가져오는 레이지 로딩에서는요. 멤버의 엔티티를 조회한 후 멤버의 투두 엔티티를 가져오기 위해서 총 멤버의 개수만큼 n개의 쿼리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멤버의 데이터 수가 2개여서 2개밖에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서비스가 커져서 멤버가 10,000명 혹은 1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로 의도하지 않은 쿼리가 10만 개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n+1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연 로딩 시 n+1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은 즉시 로딩, 그러니까 이걸 로딩일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패치 타입을 이걸로 바꿔주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재실행시키고 스웨거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즉시 로딩 상황에서 연관된 엔티티를 조회하지 않는 API를 호출한 후에 로그를 확인해 보면요. 레이지 로딩 방식과는 다르게 총 3개의 쿼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즉시 로딩은 조회를 함과 동시에 모든 연관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쿼리가 3개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연관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API를 실행한 후에 쿼리를 확인해 봐도 이렇게 총 3개의 쿼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지연 로딩에서 연관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n+1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연 로딩에서 연관된 데이터를 가져오면 n+1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시 로딩에서는 연관된 데이터를 조회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맨 처음에 모든 데이터를 조인문으로 쿼리를 날려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총 3개의 n+1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n 플러스 1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n 플러스 1 문제는 성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n 플러스 1 문제를 해결을 해볼 거예요.